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수많은 음악과 영화, 혹은 문학이나 미술 작품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생기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나를 돌보는 일은 자주 뒷전이 되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와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쿠키 12화 자아성찰편을 시작할게요. 전 오늘 MC를 맡은 기린이고요.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구내염 때문에 말하기 힘든 우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피에서 인생 마지막 녹음을 앞두고 떨리는 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올겨울 감기에 N번째 걸린 빵서입니다. 와,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이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녹음일 기준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2025년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아직 2025년이 실감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요. 계속 맞아. 2023년을 얘기하면서 계속 작년이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아직 그 올해가 된 게 숫자도. 안 믿기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은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낯선 연초 분위기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나라는 존재인데요. 네. 나의 생김새나 성격 또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등 나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도 내가 여전히 나라는 사실만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나를 설명할 때 우리는 간단한 지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MBTI가 가장 대중적인 지표지만 과거에는 혈액형이 그랬고 또 요즘은 HSP라는 예민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100% 신뢰하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실제 성격과 부합하는 것도 같은데 그럼 먼저 저희 각자 이 세 가지 지표로 자신을 소개해볼까요? 좋아요. 네, 먼저 빵선님부터 네, 소개해주세요. 저는 우선 혈액형은 A형인데 네, A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소심하다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저한테 소심하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네. 저는 제가 소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MBTI는 MFP입니다. 근데 MFP가 어떻게 소심하죠? 아닌 것 같죠? 저 소심해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가끔? 네, 소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MFP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 반대로 MFP 안 같다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MFP의 마냥 강아지 같은 모습은 없는 것 같고 MFP는 MFP인데 MFP 치고 냉소적인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HSP 검사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42%가 나왔어요. 중간이지만 평균보다 15.2% 낮다는데 저는 무던한 사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항목 중에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위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다. 네. 진짜 모름. 진짜 모르시는 것 진짜 같아요. 모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놓치는 약한 향, 맛도 놓치지 않는 편이다. 맛구별 절대 못함. 그러신 것 신 같아요. 것도 그냥 먹어. 유통기한 2년 지난 거 그냥 먹음. 그리고 내 주위 물리적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한다. 저는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바꾸는 거 진짜 귀찮아하고 관심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정말 예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맞아. 와, 뭔가 빵선님 감수성이 풍부하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예민한 사람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무던한 맞아요. 사람인 맞아요. 것 저도 같아요. 맞아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건 한편으로 예민하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다른 문제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별개인 것 같아요. 우선 저도 빵서님처럼 A형이에요. 빵서님 말씀대로 옛날엔 A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소심하고 속이 되게 좁고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때는. 뭔지 맞아요, 알죠? 맞아요. 제가 보는 제 성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맞는 것도 같고 되게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 A형 생각하면. MBTI는 INFJ인데요. 네. MBTI라는 게 유행했을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ISFJ였다가 한 번 INFJ로 바뀌더니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INFJ로 바뀌었을 때 INFJ 특징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MBTI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알 동의해. 것 같은데? 뭔지는 알 것 같아. 저에 대해서? 아니. 그냥 그냥 인프제. 요 느낌. 이 속을 아, 알 네. 것 같, 속 모르겠어요, 우롱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맞아요. 보는 사람들은. 왜요? 빵서님은 어떤데요? 저는 뭔가 알 것 같은데. 속을? 바로 알것 우리는 같아요. 오래 봐서 친해서 그런 그런가? 건가?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저도 저를 잘 몰랐을 때 이 특징을 보고 동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속을 모르겠거든요, 가끔. 그래서 얼마나 속을 모르냐면 일기 쓸 때도 뭐라 쓰고 괄호치고 근데 아닐 수도 있음. 이렇게 써요. 이거는 속을 모르겠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찐따잖아. 아니 그러니까 속을 모르겠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약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일기 쓸 때도. 아무도 안 보는 진짜 내 마음이 뭔지. 진짜 내 마음이 뭔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쓰고 괄호치고 근데 아닐지도 귀엽다. 이렇게 귀여워요. 쓰거든요. 그 정도로 저도 제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격입니다. 근데 또 확신이 있을 땐 되게 확고해 보여요. 맞아요. 되게 확신이 있어요. 맞아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HSP는요. 93%가 나왔어요. 거의 최고치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35.8%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테스트 하기 전부터 안 해봐도 예민하다고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테스트를 하는 동안 그 질문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막 괴로워하면서 테스트했어요. 그랬더니 93%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 테스트 하면서 인상 깊었던 항목이 자주 사적이고 조용한 공간으로 후퇴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좀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거거든요. 후퇴하고 싶은 조용한 공간으로. 그래서 이 HSP가 저를 되게 잘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오롱님의 평소 모습을 보면. 저는 제 혈액형은 B형인데요. 네. 옛날부터 혈액형 뭐인 것 같냐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 그때만 혈액형을 물어봤으니까 다들 저보고 B형 아니면 O형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B형 욱하는 건데? 그냥 약간 그래요? 좀 다혈질. 약간 좀 되게 그렇게 팍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외향적이어 보이고 그리고 약간 좀 평범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좀 독특하고 특별한 면이 있는 친구들은 보통 AB형 같다. 맞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AB형은 사이코.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 그것만 알아요. 아무튼 그런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너무 좀 평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MBTI는 빵서님이랑 똑같이 MFP인데 이것도 혈액형만큼 다들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처음에 했을 고등학교 때부터 쭉 NFP였던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4가지 지표에서 그러니까 NFP가 저 같다라기보다 그 하나하나 지표를 살펴봤을 때 반대쪽으로 넘어갈 만한 게 없어요. 저도요. 뭔 말인지 네, 알죠? 저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한쪽 알파벳이 너무 저한테 잘 맞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SP는 그 전에 우롱님께서 해보라고 네네.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퍼센테이지는 전 기억이 안 나고 어느 정도 HSP 성향이 있는데 일상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저는 막 빵서님처럼 그렇게 무던하지는 못해서 주변에 뭐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엄청 잘 감지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어하거나 그 폭력적인 장면들을 잘 못 보는데 이게 시청각적인 것들이 아니어도 그냥 글로만 읽어도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시나 소설도 읽기가 되게 어렵고 안 읽고 싶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롱님보다는 잘 보고 잘 읽는 것 같아요. 어떤 댓글에 제가 봤는데 본인이 HSP인 것 같은데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을 볼 때 게스트가 유재석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조세호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 속상해. 속상하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진짜 너무 공감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도 늘 그런 게 이렇게 단체로 있을 때 항상 너무 신경 쓰이고 그렇거든요. 나도 그런데 나 되게 예민하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여튼 근데 또 이런 예민한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일상에서 어려움을 특별히 겪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결과가
저를 잘 설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리님은요? 네, 저는 혈액형부터 말씀드리면 혈액형은 O형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MBTI라는 게 지금만큼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석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다 처음 보면 A형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뭔 말인지 알 것 그쵸. 같아요. 맞아. A형 왜냐면, 같아. 네. O형은 원래 성격 좋은 맞아. 거. 근데 그 O형이- 시절에 A형 같다고 하는 건 욕이다? 맞아. 소심하고 좀 O형 빼고 다 네. O형 빼고 다 욕인데. 저 그래? B형도 근데 나쁘지 않잖아요. B형은 욱하고 다혈질, B형은 사이코, A형은 소심해. 그냥 언니가 그 O형은 성격 좋아. 근데 아무튼 저는 A형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서. 네,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O형이 이제 좀 활발하고 좀 발랄한 이미지인 반면에 A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심하고 좀 조용하고 섬세한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좋다. 맞아요. 네, 좋게 포장을 하면 네네. 어떻게 보면 제 성격에는 좀 A형이 잘 어울려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MBTI는 INFP입니다. 사람들이 제 MBTI를 굉장히 잘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만큼 INFP의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랑 초딩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제가 I라고 하니까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친해지면 좀 활발해지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SP 테스트는 제가 저번에 위클리 청춘을 준비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때 결과가 54% 정도로 평균이네, 평균. 네, 딱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격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자라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 부분은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안 바뀌는 반면에 어떤 점은 나이가 들면서 또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지기도 하죠. 이쯤에서 과거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얼마나 그대로인지 알고 싶은데 로이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가장 달라진 점은요. 저는 혼자 시간 보내는 거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진짜 제 인생의 혼밥? 이런 건 절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 혼자만의 잠깐의 휴식 시간? 이런 게 진짜 하나도 안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각자 할 일을 따로 하고 있더라도 그 각할 뭐 뭔지 알죠? 각자 할 거 하는 모임.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너무 좋고 그냥 항상 같이 있으면 좋은데 왜 따로 있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느끼게 되고 지금은 그 시간을 가장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혼자 하고 혼자 카페 가고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매일 약속 나가는 것도 옛날에는 괜찮은 걸 넘어서 좋아했는데 네. 지금은 너무 힘들어졌가지고 뭔가 이건 약간 체력 문제도 좀 결부되어 있는 변화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대로인 거는 좀 충동적이고 유동적인 면이 늘 항상 진짜 평생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계획을 머리로 떠올리긴 하는데 그냥 약간 내일은 베이커리 가야지 하면 그냥 계획을 다 짠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어디 갈진 안 정한 거잖아. 그쵸? 그 어느 베이커리 갈진 모르죠. 근데 그냥 내일은 빵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계획을 다 짠 느낌이 들고 플랜 B, C 이런 거 생각한 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시간표 짤 때도 저는 1안만 짜거든요. 네. 실패하면 그냥 실패. 어떻게 해요? 그럼 실패하시면? 그럼 이제 그냥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약간 시시각각 바뀌는 어떤 상황들에 잘 적응하는 게 이런 성격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어느 때는 답답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해도 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몇 시에 만날까? 한 2시, 3시, 4시 뭐 그냥 그쯤 시간 정확히 안 정하죠. 네, 그냥 저도. 그쯤 보자 뭐 이런 식이어도 너무 괜찮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이런 성향을 다르면 그걸 이제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면 그 친구의 스케줄 세우기 계획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정하고 제 할 일을 다 합니다. 여행에서도. 근데 어쨌든 그걸 친구가 말하는 걸 짜면서도 늘 항상 제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체가 그냥 항상 충동적이고 좀 유동적이고 루틴이랄 게 많이 없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루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생각이 든 게 저는 루틴이 되게 있는 사람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생각해보면이에요? 로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하루가 루틴대로 안 흘러가면 좀 불안해진 성격이었거든요. 제이. 네,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저도 로이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충동적이고 의동적인 어떤 면. 근데 저는 늘 모든 계획에 2안, 3안이 있어야 되는 성격의 사람이었고 이거 하자고 정해놨는데 갑자기 다른 거 하자고 하면 싫은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는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잘 놀다가 갑자기 계획에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머리와 마음속에서 계획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근데 그게 그 과정이 싫은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좀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만 봤을 땐 별일 아니어 보여도 이런 자잘자잘한 재조정 과정들이 하루에 여러 번 생기면 어쨌든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쓰는 거니까 그 하루에 좀 피곤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렇겠다. 근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로이님처럼 즉흥 유동 인간이라서 그 친구랑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그 친구랑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여기 가자고 했다가 다른 데 가자고 해도 그냥 좀 웃기고 힘들진 않아요. 이제는 그냥 그래 가자 이러고 말아요. 옛날엔 거쳤어야 하는 그런 재조정 과정들을 이제는 좀 아예 안 거치거나 거쳐도 그게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됐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렇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충동, 유동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너무 숨 쉴 구멍 없이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그대로인 점은 눈치를 많이 본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릴 땐 눈치를 잘 보는 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똑똑하게 행동하려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그래 버릇하니까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랑 있는 자리에 가면 저절로 그 사람들의 기분, 지금 뭘 원하는지, 지금 이 자리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냥 보여요. 살피는 게 아니라. 눈치를 봐서 사람들을 잘 챙겨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파악해서 원하는 걸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한편으론 피곤하죠. 그쵸. 이런 성격이.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 성격은 안 바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아.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옛날이랑 비교해서 성격이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바뀐 점을 찾아보자면 지금도 제가 낯을 좀 가리긴 하는 편인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때까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렸거든요. 그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한 진짜 몇 번씩 보고 그래야 말문을 좀 트고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고 사람들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금은 한 2번 만나면 그래도 분위기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많이 발전했네요. 네. 그리고 그대로인 점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만 딱 고르자면 할 일을 많이 미루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바꾸는 게. 벼락치기 말하는 벼락치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여행 갈 때 짐 살 때 바로 당일에 싸고 그냥 아침에. 저도 그래요. 네. 그런 거.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 네, 그래서 바꾸려고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나 원래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안 변해요. 근데 미루긴 미뤄도 어떻게 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래야 사람 살죠. 여행 가야 되는데. 닥치면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우선 놀랍도록 그대로인 점. 관종짓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제가 대학 수업 발표 시간에 막 마지막에 시간이 남아서 네. 교수님 제가 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우님들 저 랩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진짜 웃긴 게 대학 친구들은 다 너 같은 사람 처음 봐. 이외진 약간 이런 댓글이면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와 얘는 대학 가서도 이러고 있네. 얘는 여전하네. 막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저 뭐 고등학교 때 뭐 선거 회장 선거 같은 거 나가서 이제 교장 선생이 옆에 두고 삼행시 짓고 그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러면서 청양고추 먹고 막 그랬었고 그냥 드셨어요 그걸? 그럼요. 와우.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약간 합창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합창 대회 때 중간에 우리가 다 노래 부르다가 저만 혼자 이렇게 나가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시집을 못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집 못 간 그거를 막 따라하면서 막 그런 퍼포먼스. 너무 진짜 빵선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그랬어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점, 저의 관종 같은 점이 화끈해요, 진짜. 네, 화끈한 맞아요. 점. 화끈한 점이 할 때 하는 점. 맞아. 이런 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것 같고. 좋아요.
달라진 거 지금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전에 비하면 좀 할 말을 하고 남 신경을 안 쓴다. 아니, 저 남 신경 원래 진짜 써요. 아, 언니 써요. 빵사님 써요. 저 진짜 남 신경 써요. 네. 저 옛날에 저 학생 때 주문 못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배달 주문도 못했어요. 전화 주문도. 네, 전화 주문도 못하고 이모님도 못하고. 지금 완전 도마트시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금 뭐 춤추면서 하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본성에서 나온 건 아니고 본성에는 약간 못하는 건데 그런 제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사격부 친구들이 이걸 다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도맡아서 하고 옛날에는 막 제 친구랑 다른 친구 A, B가 싸우면 제가 더 피가 말려서 어떻게든 그 둘을 화해시키려고 중간에서 A한테 가서 야, 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 하고 B한테 야, A는 저런 입장인 것 같아. 너네 둘 다 어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거를 도맡아서 하고 둘이 화해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싸우든 말든 내깔겨 두고 그냥 뭐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좀 편한 것 같더라고. 어느 정도 잘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남 신경 잘 안 쓰고 나를 좀 더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이네요, 노력. 그쵸, 노력이죠. 살다 보면 이제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알아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빵서님처럼 바로 알아차리고 바뀌고자 노력하고 행동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꾸려는 노력이 힘들다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고민이고 지금도 어디선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청춘이들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답해 주시겠어요?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 너무 어렵죠. 그쵸. 근데 정말 지난 저희 7기 방송에서 어떤 클로징 멘트에 나의 생이 이미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멘트 되게 좋아했는데 그것처럼 나도 나의 생을 인정해주고 토닥여주고 해야 나랑 내 삶 사이의 의리가 지켜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싫은 나의 모습도 빵서님처럼 어렵지만 직면해야 또 내가 나를 안심시킬 방법도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모습이 고쳐야 하는 모습이면 고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걸 직면하는 방법은 어렵지만 저는 계속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막 글로 쓰고 그 글을 눈으로 읽거나 귀로 다시 들을 때 그 글이 다시 선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일기에 나의 모습을 좀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나를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삶을 사랑하려면 저는 스스로 좀 재밌고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타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세상에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지?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듣는다든지 좋은 날씨가 있으면 좀 감탄하는 마음으로 좀 들뜨게 걷는다든지 뭐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을 그냥 재밌는 마음으로 가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영원한 걸 바라지 않으면 천국은 곳곳에 있다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기쁜 일들을 찾는 경험들이 많아지고 그 기억이 알게 모르게 쌓여가면 삶이 조금씩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더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너무 좋은 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 근데 그게 뭔가 거부감이 드는 모습이어도 로이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직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난 이거야. 내 진짜 모습은 이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야.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불쾌해. 근데 어쩔 거야, 난데. 약간 그쵸.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런 모습이나 감정을 갖게 된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해요. 그냥 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부 인정하게 되거든요. 사실 뭐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누가 저를 사랑해 줍니까? 나라도 나를 사랑해줘야죠. 그쵸? 네, 맞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은 이제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이제 외부로부터 갈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랑은 이제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취미가 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본인과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죠. 연인과 사랑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논리정연하시다. 그러니까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근데 전 이게 저의 평생의 숙제 같아요. 기린님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러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면 되는 일인데 아는데 저는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가끔 날 사랑하는 건 이제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쵸. 반드시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너무 겸연쩍고 부끄러워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나를 인정한다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튼 내가 나를 인정하는 방법은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로이님처럼 일기 쓰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음악이나 그림처럼요.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나의 기분과 욕구를 스스로 알아주고 인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지표로 나를 설명하는 것부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지금 시기에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녹음이 청춘피디아 8기 마지막 쿠키 녹음이잖아요. 맞아요. 다들 마지막 쿠키 녹음을 마무리한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앞에 오프닝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 자체도 저희 8기 쿠키 마지막이지만 저한테도 청춘피디아에서의 마지막 녹음이어가지고 되게 오늘 방송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또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나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방송이어서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제가 변화된 모습이나 그대로인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제가 청춘피디아에서 녹음했던 방송들에도 많이 담겨 있고 그 안에서 변화된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로이님처럼 아마 이제 청춘피디아의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저희가 몇 년 있었죠? 로이님? 2년. 저희가 몇 좀 살 넘게 더 먹은 거죠? 3살을 더 먹었나요? 여기 와서? 그쵸. 진짜 그 3년 동안 저도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얼굴도 늙었고. 아니에요. 좀 생각도 살짝 더 그때보다 성숙해진 것 같지 않아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나 왜 이렇게 막 인정받으려고. 아무튼 저한테 청춘피디아는 진짜 너무 뭔가 너무 커서 너무 아쉽기도 한데 항상 나의 목요일을 잡고 있던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춘피디아를 나가도 항상 목요일에 어떤 약속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약간 이 생각을 해요. 항상 목요일이면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비워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무려 3년간. 그러니까 그게 완전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쵸. 목요일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청춘피디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가도 목요일만 되면 청춘피디아가 전 진짜 생각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 마지막 녹음이라고 해서 뭘 적어왔거든요. 근데 그냥
다 못 적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거를 읽기보다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고 싶은데 저는 대본부였잖아요. 1년 내내 안 바뀌고. 네. 저는 대본을 쓰면서 저를 되게 많이 알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본을 쓰다 보면 생각보다 그 멤버들이 써준 답변을 되게 꼼꼼히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막 그들이 느꼈던 감정, 어떤 사건, 사고들이 다 뭔가 저한테 대입돼서 제가 그동안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막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 쓰면서 참 나를 많이 알아갔다라는 말을,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을 멤버들한테 너무 해주고 싶었고, 왜냐면 어쨌든 대본부들을 믿고 자기 얘기 막 써준 거잖아요. 그 패널 그쵸. 답변에.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멤버들한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방송에 안 나가도 되는데 그냥 적어온 말을 읽어보자면, 그 우리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면 한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되게 막 용기 나는 기분, 용기 생기는 기분이고 진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하면 하는 청피니까 어디서 뭘 하든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감동적이다. 그치만 또 말해주고 싶은 건 잘 해내지 않아도 당연히 괜찮다는 거 우리 모두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청피였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네요. 두서없이 말았네요. 죄송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동적인 말이네요. 그렇게 살아요. 해주세요. 네, 키리님도. 네, 저도 이제 6기부터 시작해가지고 7기, 8기 이게 세 번째 기수를 마무리하고 오늘 마지막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생각해본 게 뭐든지 이제 끝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녹음을 그래도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 좀 더 할 걸,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청피를 떠나도 좀 기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청피를 떠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힘든 일이 있으면 청춘피디아에서 좋은 사람들 만났던 거, 그리고 재밌게 지냈던 거, 그리고 녹음했던 거, 추억 만들어 갔던 거, 그런 거 기억하면서 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청춘피디아 8기 쿠키 마지막화 자아 성찰편을 마칠게요. 최진영의 소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를 견디지 않고 나와 잘 살아보고 싶다. 내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견디며 살아야 할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나인 건 변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나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안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게 많은 삶에 내가 나인 것까지 견뎌야 한다면 그건 너무 괴롭잖아요. 슬프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견디지 않고 나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매일 남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듯 나와 잘 지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의 방송이 여러분들의 노력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나 자신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MC 기린, 빵서, 루이, 우롱이었습니다. 안녕. 너의 말처럼